바꿨어. 조례를 몇 개를 바꿨냐? 8만 건을 바꿨어. 그 법 하나, 조례 하나, 명령 하나, 거기에 기반한 정책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모든 판이 다 바뀌었는데 회복할 수 있느냐? 이번 총선을 통해서 188석이나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전복된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절망적인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겨우 지금 저지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단지 희망이 있다면 뭐냐?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부여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당이 매우 어려운 전투를 해야 되는데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면 저는 집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포인트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상 문제, 그거는 선거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왜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국민의힘당을 지금 몇 명이 보십시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중도 실용론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 거론하는 것을 회피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이번 총선 끝나고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념 과잉적 표현을 자제하겠다. 반국가 세력이니 공산 전체주의니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너무 이념 과잉적 이거 안 되겠다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종북 세력에서 입법부가 넘어가고 앞으로 곧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는지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2023년 11월 8일자 자유일보 논설의 일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문제가 무능력이라면 민주당의 고질병은 정체성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가서 지금 이 문제, 사상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국민들의 인식에서 만약 이 문제가 직접 거론되면 민주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당 해산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체성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한번 터지면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하다. 지금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센 것 같아도 결정적 약점이 있어요. 종북 세력이 지금 그들의 사실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 치명적 약점을 왜 이 정당은 거론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거론하면 선거에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닐까? 득보는 것일까? 손해보는 것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상 문제는 거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때 지금 국민의힘당이 가장 인기를 이 더불어민주당을 한참 추월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2월 4주차, 5주차.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자, 그때 제가 만든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책자를 어떤 유튜버가 출근하는 한동훈 대표한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비대위원 회의에서 바로 이 내용을 그냥 기자들 앞에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가 종북 위헌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그럼 그 전까지는 뭘 했냐 하니까 주로 두리뭉실한 비판만 했어요. 운동권 청산론이에요. 운동권이 무슨
너무 두리뭉실해가지고 이거는 송곳도 아니고 두리뭉실한 방망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송곳으로 그냥 찔러버린 거죠. 이와 같은 강력한 사상 투쟁을 했을 때 그리하고 2월 26일 날은 또 더 세게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색깔론이 아니고 사실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4년을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기는 충분한 시간이라 그러면서 막 이제 사상전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상식대로 이념 과잉용 표현을 하면은 우리 총선을 망치거나 손해본다는 생각이었으면 이와 같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강력한 공격을 했으면 지지율이 툭 떨어져야 되죠. 색깔론이라는 막 역풍이 불면서. 근데 어떠냐? 2월 5주차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없었던 가장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어요. 얼마냐면 가장 높은 시점인데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문에서는 그랬어요. 국민의힘당이 1년 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추월했다. 그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월 4일입니다. 이종석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색깔론 하면 자기들이 약점이고 지금 그 통진당화 돼가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시위 걸면 걸수록 이게 더 이슈가 될 거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종석 사태 벌어지니까 이제는 막 그냥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역전됐고 결국은 지금 같은 패배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들을 사상전을 직격탄을 날렸을 때는 우리가 올라가고 그들이 사상전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그냥 했을 때는 바로 그들이 올라가더라. 사상전이 선거전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고 사상전의 승패에 의해서 총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겪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12년도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어요. 2012년 4월 총선.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통진당, 이석기의 통진당이 이 총선에 나왔고 13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해가지고 통진당이 13명의 국회의원을 얻고 10.3%의 지지율을 얻고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자, 민주당,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과 그 다음에 박근혜를 앞세운 새누리당이 그냥 붙어도 비슷비슷한데 지금 10.3% 이른 통진당이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했으니 대선에서는 필승이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국민들은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거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자,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2012년도 초에 국방부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뭐에 대해서 종북 세력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전문 장교들 있죠. 전문 장교들한테 집체교육을 했는데 10회를 거쳐서 집체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는 종북 세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종북 세력에 대해서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강의를 했는데 정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종북 세력에 대한 위험성 사상 문제만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주고 또 내가 만든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과 여러 가지 책을 주고 했더니 전문자들이 돌아가서는 그 책을 읽고 제 강의를 가지고 온 전 부대에 GP를 다니면서 다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장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정운 장교는 김대중 정부 때 정운 학교를 없앴기 때문에 정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더니 그냥 막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 부대를 교육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군 지휘부에서 정운 장교가 바뀌는 걸 보고 우리 지휘부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부터 4스타 부대, 3스타 부대, 2스타 부대, 1스타 부대가 쫙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물론 제만 한 건 아니고 여러 강사들이 역사 강의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죠. 제가 가장 많이 했지만 그랬는데 그때 4월 총선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상 문제를 검증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자고요. 4월 달에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장이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랬었습니다. 요 사이 군부대를 방문해 보면 종북 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낀다. 이러면서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정문 교육을 잘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군 내에 종북 세력 강의를 사상 강의를 했더니 그때 있었던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4월 11일 총선에서 역전승한다는. 역전승은 뭐예요? 지고 있었는데 역전승이 된 거예요. 역전승한 데는 이런 정원교육 역량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 강원도 9개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전멸하고 새누리당이 전승했다. 자, 그래 놓고 강원도, 경기도, 인천의 접촉 지역의 대규모 군주둔지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는데 20개 해당 지역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17곳, 85%의 승률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상 교육이 이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게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하고요. 자, 국민의힘당이 계속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이제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략 전술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지 그냥 다수 사상전을 하는 게 이게 색깔론으로 공격을 받아서 불리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패배주의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종북 세력이 만든 프레임,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계속 짜기 때문에 계속 패배해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선거 정치 프레임이 과거 해방 직후에는요, 좌익 우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근자의 일입니다. 1990년도 전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그 전부터 좌익 세력들이 그거를 자기들을 진보라 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보수라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퍼뜨렸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에 가면서 이제는 거의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제 2000년도 이제 한 이명박 정부 때쯤 가면은 그 심각성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2009년도에 한 건데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 36%로 증가했어요. 중도라는 사람이 34%, 보수라는 사람이 24%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초만 해도 정치권이 모든 정당이 다 보수 정당이다, 보수 양당 체제다 그랬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광우병 파동이 있고 그 다음 이 2009년도에니까 광우병 파동 그 다음 해죠. 그게 국민들 의식은 완전히 진보 보수가 24%로 완전히 줄어들어서 이제 그만큼 우리들한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했다는 치명적인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한테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쓴다. 이것은 우리가 전략에 대한
사상적인 어떤 측면을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라는 게 잘못된 거냐? 미국의 보수는 그렇게 보수라는 가치가 이야기할 만큼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가 꼴통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것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이 가장 더 나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전에 개입하는데 바로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북한은 계속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 이 수구 꼴통을 괴멸시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범청학년, 북한에서 지령해서 만든 이적단체죠. 2012년도에 대선에서 종북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전부터 뭘 하냐면, 이제 한국이 진보 대 보수의 새정치 질서가 조성되기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종북 정권 수립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건 바로 북한과 좌익 세력이 이미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적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이는 2006년도에도요,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으로 이거를 파멸시켜라 뭐라고 했습니다.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 2011년도 8월 달에도 왕재산 간첩단한테 지령을 내렸어요. 2012년도 총선은 이렇게 임하라라고 하는데, 그때도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 가지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당을 뭐라고요? 통진당으로 만들어라. 확장하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통합진보당을 뭐 하라고요?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해가지고 선거에 임하라. 그러니까 대선에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요, 보수 진보는 북한이 만든 것이자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자기들한테 합법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도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그야말로 종북 세력에 의해서 입법부가 장악당하는 사태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 그러면 진보 대연합은 무엇이고 반보수 대연합은 무엇이냐? 진보라는 말은 종북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좌익 세력을 종북이랬다 진보라 하죠. 그러면 진보 대연합이라 함은 민노당하고 진보신당 같은 좌익 정당들끼리 연합하는 것을 진보 대연합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반보수 대연합은 보수 그룹만 제외하고 진보와 중도를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선거전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 전선 전술을 말하죠. 그래서 통진당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진보 대연합이고, 민주당과 야권 연대하는 건 반보수 대연합입니다. 두 개의 전략 전술로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진보 보수의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진보라는 말을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진보 세력이라 하면 매우 좋은 세력, 발전적인 세력, 나아갈 그런 어떤 좋은 의미로 이미 이해가 되고, 그 안에 종북 세력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은 뭐냐 하니까 진보를 반대하니까 이거는 진보를 거부하는 세력이구나. 그러면 퇴보 세력이지? 그런 사람은 수구 꼴통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미 보수 세력이라는 말 자체가 진보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보수 자체가 수구 꼴통 세력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요. 그런데 이것이 갖는 부작용이 너무 큰 게, 진보 세력이 점점 36%의 국민들이 그 진보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부작용은 뭐냐면 중도 세력이 보수 세력을 아주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구 꼴통이라는 생각으로.
보수 세력은 거부하고 진보 세력하고 연대하는 것, 그건 좋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종북 세력이 선거 때마다 이기는 결과를 낳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진보 세력이 36% 나왔는데 13년 뒤쯤인 2022년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13년 만에 진보가 10% 줄었어요. 왜 줄었지? 하니까 그동안에 진보란 말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종북이라 진보가 종북이네? 또 지금 만들어진 또 진보당, 그런 것도 있다 보니 진보라는 말이 좋은 것만은 아닌 모양이네, 종북 세력이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보수 세력은 별로 늘지가 않아요. 여전히 20%, 3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